a man who fell for adorable penguins and started studying their private life. Dr. Lee Won-young, the ecological researcher who studies penguin behavior as the man in the spotlight. 행동 생태 연구자가 정확히 뭔가요? 행동의 어떤 생태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건데요. 극지동물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행동 생태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He works at the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KOPRI, which studies the environments of the North and South Poles. There he studies wildlife, including penguins. Since 2014, he has visited the South Pole every winter to observe and study penguins. Dr. Lee Won-young tries to share his scientific findings with the wider public. Every year, global warming is becoming even more serious. 그 온난화, 기후변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바꾸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On today's Heart to Heart, we meet with Dr. Lee Won-young, who is striving to protect penguins at the South Pole. 오늘은 까만 등 그리고 하얀 배, 마치 턱시도를 입은 듯한 모습. 보통 이제 남극의 신사라고도 하는 펭귄입니다. 자, 오늘은 펭귄의 사생활을 좀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원영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박사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소개부터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남극과 북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극지에 사는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동물 행동학자입니다. 네, 행동 생태 연구자가 정확히 뭔가요? 이름 그대로 행동의 어떤 생태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건데요. 과연 이런 행동을 왜 할까? 이런 행동은 어떻게 진화되었을까에 대해서 연구하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극지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네네. 주로 극지동물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행동 생태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극지연구소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극지연구소에서 일을 하면 1년 동안에 얼마나 나가 계시고 또 하루 일상은 또 어떤지도 듣고 싶거든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달력을 펼쳐서 네. 지난 1년간을 이렇게 꼽아본 적이 있는데요. 네. 대략 한 절반 정도 해외에 나가 있었더라고요. 보통 한국의 겨울이라고 할 수 있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네. 남극에 주로 가고요. 네. 그리고 한국의 여름인 7, 8월에는 북극에 가고요. 동물들의 행동 패턴에 맞춰서 오늘 날씨가 좋은데 뭔가 할 게 많다 하면은 자전까지도 하고 좀 날씨가 안 좋다 싶으면은 그럴 땐 좀 쉬어가면서 잘 조정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극 그리고 북극 양쪽 다 왔다 갔다 하시는데 네. 한국과학기지가 지금 북극에도 있고 남극에도 있잖아요. 네. 각각 연구가 어떻게 다른가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남극에는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가 있습니다. 세종과학기지 주변에서는 아무래도 좀 생물상이 다양한 편이거든요. 위도상으로 좀 더 북쪽에 있기 때문에 약간 따뜻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생물상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대기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장보고과학기지에서는 조금 더 대륙 쪽에 남극에서도 좀 더 남극점에 가까운 쪽에 있기 때문에 빙하를 연구하신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어떤 K루트라고 해서 남극점까지 가는 루트를 개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럼 지금 박사님께서는 펭귄을 연구하시잖아요. 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펭귄을 연구하게 되셨는지 혹시 계기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 연구가 시작됐죠? 사실 좀 우연한 계기였어요. 네. 제가 원래 연구했던 동물은 까치입니다. 까치요? 새요? 날아다니는 까치. 그 까치를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렇게 대략 한 6, 7년 동안 연구를 했었는데 네. 박사과정을 마치고 나서 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었어요. 새로운 동물 그리고 전혀 가보지 않은 곳에서 할 수 있는 곳을 어떻게 찾아보다가 우연히 한국극지연구소에서 네. 펭귄 연구할 사람을 찾는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잘 설득을 했죠. 펭귄도 까치와 같이 비슷한 조류다. 어차피 새니까 같은 비슷한 연구 방법으로 하면은 가능하다고 제가 잘 설득을 해서 이제 펭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정확히 언제 이제 처음 남극으로 가게 되신 거죠? 2014년 12월이었어요. 14년 12월. 대략 5년 전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5년 전에 처음 남극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셨을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좀 생생하게 기억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때 어떠셨어요? 마음이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또 마음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그때 도착한 날과 그때의 공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처음으로 이제 칠레를 통해서 비행기를 타고 남극에 들어갔는데요. 도착해서 바닷가에서 펭귄이 이렇게 수영을 해서 제 근처를 다가오더라고요. 네. 펭귄을 본 순간 연예인을 본 팬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럼 책과 어떤 영상 이런 걸로만 접하던 동물을 실제로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웠고 생각했던 것만큼이나 아니, 네. 그 이상으로 더 귀여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젠투 펭귄이요? 네. 젠투 펭귄의 특징은 뭔가요? 젠투 펭귄은 머리에 하얀색 리본처럼 무늬가 있고요. 부리에는 주황색으로 된 색깔이 아주 뚜렷합니다. 펭귄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주신다면 펭귄은 어떤 새다? 실제 만나보셨을 네. 때 혹시라도 생각이 좀 바뀐 뭐 계기가 있었다거나. 네. 펭귄에 대해서 먼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 새 중에서도 특히 잠수에 특화된 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 해양 잠수 조류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네. 뭐 이렇게 잠수를 잘하는 여러 새들이 있지만 그 새들은 대부분 하늘도 날고 물속도 들어가고 두 개를 동시에 하는 동물들이거든요. 하지만 펭귄은 하늘을 날지 못하는 대신 물속 생활에만 잘 적응한 조류예요. 네. 그래서 그런 조류는 펭귄이 유일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남극에만 사는 동물은 아니고 남반구 전역에 18종의 펭귄이 대부분 골고루 흩어져서 네.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펭귄을 만나보셨는데 네. 펭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연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네. 있어요. 뭐 유전자를 추출해서 어떤 유전적인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생리적인 연구를 한다든지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원래 연구하는 분야는 행동 생태거든요. 네. 얘네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거라서 제가 하는 방법은 이제 바이오 로거라고 하는 네. 어떤 기록 장치를 이용하는 연구입니다. 기록 장치요? 기록 장치라고 하면은 뭐 몸에다가 부착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아. 그래서 원래 로거라고 하면은 로그라고 하면 뭔가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바이오 로거라고 하면은 그 어떤 살아있는 생물체의 몸에 부착을 해서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치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GPS 장치. 뭐 수심을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붙인다든지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그 기록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컴퓨터로 분석하면서 아 얘가 어디 갔었구나, 얼마나 깊이 잠수했구나 하는 거를 이제 해석하고 유추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수상칩을 이제 펭귄에게 넣는 네.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보시면서 좀 설명을 네. 조금 더 네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포획하려고 젠투 펭귄에게 살금살금 다가가는 영상이에요. 너무 쉽게 잡으셨는데요. 펭귄을 어떻게 포획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그냥 아주 천천히 다가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을 잡으면 네. 날개로 저를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리를 재빨리 잡아서 이제 얼굴을 가리고 날개 쪽을 감싸 안는 거죠. 그럼 좀 안정이 되나요? 네, 그러면 네.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사기를 이용해서 칩을 주입하는 영상인데요. 저렇게 피하 지방에다가 어떤 개체 인식을 할 수 있는 칩을 주입해 놓으면 나중에 이 개체가 뭐 어떤 개체인지 그런 아이디가 기록이 네네. 되는 거죠. 저는 이 칩에 대해서 예전에 얘기를 들었을 때 아프지 않을까 네. 생각했는데 전혀 뭐 아픈 걸 못 느낀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네.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파하진 않는다고 해요. 예전에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저런 인식칩 대신에 이 팔에다가 네, 맞아요. 이런 메탈로 된 금속으로 된 네. 링을 달아줬었거든요. 네네. 근데 펭귄은 물속에서 계속 헤엄을 치면서 다녀야 되는데 아. 이게 계속 걸리적거리니까 나중에는 이쪽이 뭐 상처를 입는다든지 하는 일도 생겨서 네네. 최근에는 그런 건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네. 이런 인식칩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힘들게 얻은 데이터인 만큼 굉장히 소중할 것 같고 비싼 장치이기도 네. 하고 네 어쨌든 이 펭귄의 눈으로 본 물속 세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바닷속 세상 궁금해지는데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지금 젠트 펭귄이 떼를 지어서 잠수해서 지금 먹이인 크릴을 잡아먹는 장면이에요. 제가 GPS랑 같이 네. 비디오 카메라를 펭귄에게 달아줬거든요. 이게 새우예요? 네, 그 크릴이 보통 저렇게 떼로 몰려다니는데 네. 그걸 한 마리 한 마리를 머리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어머. 잡아먹습니다. 아하. 한 번 잠수할 때 보통 대략 5분에서 6분까지 숨을 참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숨을 참는 동안 이렇게 열심히 막 크릴을 잡아먹는 거죠. 그냥 무조건 귀여운 아이들만은 아니구나. 저럴 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네네. 포식자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 크릴도 한 마리가 이렇게 다 크려면 네. 대략 1, 2년 뭐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된 크릴을 한 번 잠수해서 막 3, 40마리씩 네. 그리고 한 번 이렇게 바다에 나갔다 들어오면 거의 2kg 정도를 먹거든요. 배가 이렇게 되나요? 4kg이었던 녀석이 돌아왔는데 막 6kg이 돼 있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특별히 뭐 번식기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뭐 이 크릴 새우를 네. 글쎄요 더 열심히 잡아먹는다 그래야 될까요? 어떤가요? 번식기는 또 언제고 네. 더 바삐 이제 크릴 새우를 잡을 것 같기는 한데 번식기 때는 네. 자기가 낳은 알이 깨어나는 시기에 맞춰서 네. 먹이 행동을 조금 다르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릴 같은 경우는 자기가 먹었다가 새끼들한테 뱉어주기가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 크릴에는 키틴질로 된 이렇게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새끼들한테 뱉어줘도 새끼들이 잘 받아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네. 주로 새끼들을 키우는 육축 기간 12월부터 이듬해 한 2월 정도까지는 거의 크릴을 많이 사냥하고요. 그 외의 기간에는 뭐 물고기도 잡아먹고 네. 뭐 어떨 때는 오징어를 먹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새끼를 낳게 되면은 네. 새끼는 주로 누가 이렇게 돌보게 되죠? 누가 그 키우죠? 양육하는 거는 암컷과 수컷 부모가 거의 네. 공동으로 담당을 해요. 같이요. 네. 어미가 품고 있는 동안에는 아빠가 가서 먹이를 잡아오고 또 아빠가 오면은 다시 엄마가 나가서 먹이를 잡아오고 네. 그렇게 해서 거의 절반씩 반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펭귄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네. 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박사님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네. 밝혀진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젠투 펭귄에 대한 네. 게 제가 최초로 보고했던 건데요. 젠투 펭귄이 저렇게 떼지어 다니면서 네. 먹이를 찾고 그리고 그 먼 바다로 나갔을 때 서로 음성으로 의사소통한다는 걸 밝힌 적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던 녀석이 순간적으로 수면 위에 올라와서 막 왁! 왁! 하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이게 어떤 노이즈가 들어간 건가? 이게 뭐야?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그런 소리를 내는 녀석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그런 소리를 낼 때는 주로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네. 그런 소리를 내고 나서 한 1분 정도 지나면 멀리서 다른 개체들이 나타나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한번 왁 하고 나면 멀리서 또 왁 한 소리가 들리고 또 네. 얘가 또 왁 하면 저기서 또 왁 한 소리가 들리면서 점점 가까워지다가 친구들이 나타나고 그러고 나면은 순간적으로 또 방향을 바꿔서 막 한쪽 방향을 향해서 헤엄쳐 가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걸 보면서 얘네들끼리의 어떤 의사소통 그리고 자기네들끼리의 음성 신호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예측하게 됐고요. 아마도 먹이를 찾으러 혼자 돌아다니다가 네. 잘 못 찾았을 때 친구들하고 야 우리 같이 가자 그런 정도의 그런 뭐 의사소통 그 수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왠지 펭귄과 좀 조금 더 친해진 것 같은? 네. 펭귄을 다음에 보게 되면은 얘가 어떤 소리를 네. 내나 좀 들어보고 싶어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직접 들었을 때 그 소리가 네. 또 어떨지. 이렇게 5년 동안 펭귄을 연구를 해오셨는데 아무래도 같이 이제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만큼 가까이서 펭귄을 네. 지켜보시고 그러면 좀 특별한 추억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바위 틈에 펭귄이 빠져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네. 턱근 펭귄이었는데요. 얘는 이름 그대로 이렇게 턱에 끈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영어로는 친스트랩 펭귄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친스트랩 펭귄이 바위 틈에 이렇게 거꾸로 어머. 박혀 있더라고요. 얘가 바위를 뛰어다니다가 어떻게 하다 사고를 당했구나 싶어서 가까이 가봤는데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거꾸로 들어서 이렇게 딱 놔줬는데 살아 있었어요. 다행히. 그리고 제가 딱 이렇게 꺼내줬을 때 이렇게 숨을 가쁘게 쉬면서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네. 펭귄을 제가 손으로 잡으면 얘네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저를 물려고 한다거나 날개를 때리려고 할 때가 많았는데 네. 이 녀석은 가만히 있었어요. 마치 어. 자기를 구조해 주는 걸 알고 있다는 네, 듯이. 네, 네. 그러고 나서 저랑 이렇게 눈을 맞추고 한 음. 2분, 3분 정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 정말이요. 그래서 딱 뒤돌아서 자기 둥지로 천천히 타박타박 걸어가는데 그 뒷모습을 보는데 너무 그게 오랜 여운으로 남았어요. 네. 아, 내가 착한 일 하나 했구나. 펭귄을 좀 도와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뿌듯하기도 했고요. Anyone who watches the films of penguins routine recorded by Dr. Lee Won-young will fall for these creatures. They will gain an understanding of and comfort from the intense life of penguins behind their adorable look. Global warming is now a worldwide environmental issue. Thus, studies on the penguins and the ecology of the South Pole are becoming all the more important. Dr. Lee Won-young will elaborate on the attitude humans should have to deal with global warming. 사실 저도 이제 박사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네. 이것저것 쭉 읽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펭귄 연구가 지구 온난화와 좀 연관이 네. 연관성이 있다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구 온난화는 사실 전 지구적인 현상이긴 한데요. 그 온난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곳은 바로 양극단이에요. 북극과 남극. 그리고 남극에서도 남극 반도가 가장 전 세계에서도 온난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거기에 펭귄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펭귄들은 어떻게 보면 지구 온난화를 가장 앞에서 가장 맞닥뜨리고 있는 녀석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펭귄이 어떤 식으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냐면은 네. 펭귄은 남극의 생태계에서도 가장 상위 포식자거든요. 그런데 어떤 생태계가 변화했다라고 했을 때는 변화의 영향은 이렇게 단계를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누적돼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는 바로 그 상위 포식자한테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남극이 따뜻해지니까 네.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는 바로 얼음이 녹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뭐 바다의 뭐 염도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또 해빙 밑에서 살고 있는 아주 작은 플랑크톤들이 영향을 받는다든지 네. 이런 영향이 첫 번째로 일어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플랑크톤을 또 먹이로 하는 아주 또 작은 생물체들 그 중에 하나가 또 크릴인데요. 네. 크릴이 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 크릴이 줄어들고 그러면 또 크릴을 먹이로 하는 고래나 펭귄 이런 상위 포식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최근 한 50년 정도 연구한 바에 따르면 황제 펭귄 개체군은 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펭귄의 종이 18개 여덟 종이 종,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멸종 위기에 네. 있는 종은 어떤 종들인가요? 음, 얼마나 많죠? 대략 한 12종 펭귄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사실 가장 위기에 있는 녀석들은 남극에 있는 펭귄들이 아니라 인간과 가까운 곳에 사는 펭귄들이에요. 가장 따뜻한 곳에 사는 펭귄 중에 하나인 갈라파고스 펭귄이 바로 네네. 그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케이프타운 주변에 사는 아프리카 펭귄이 또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 녀석들은 인간이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인간이 사는 그 서식지 주변이 지금 또 많이 훼손되고 뭐 오염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유조선에서 기름이 한번 네. 흘러나와서 펭귄들이 떼죽음을 당한 적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갈라파고스 펭귄과 아프리카 펭귄은 머지않아 멸종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사람들이 지금 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남극의 미래를 과학자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는지 또 네. 궁금해요. 저 같은 과학자들이 봤을 때는
좀 좀 어둡게 전망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과 같은 추세가 뭐 아무래도 계속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은 빙하가 하고 있던 역할이 있는데 그 네. 역할을 또 제대로 못하니까 그 온난화는 더 가속화될 거고요. 이런 음. 식으로 계속해서 피드백이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북극은 어떤가요? 제가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 네. 북극곰들이 러시아의 인간 서식지 근처에 많이 온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그 온난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먹을 게 너무 없어서 다른 먹이원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인간 서식지에 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난 여름에 북극 다산과학기지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얘네들이 그 조류의 알을 먹으러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관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류의 알을 먹어봤자 사실 네. 그게 얼마나 배가 차겠어요. 사실 뭐 그쵸. 간식거리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먹을 게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결과겠죠. 그래서 이렇게 북극의 어떤 온난화는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기후학자들이 경고하는 바에 따르면 네. 앞으로 2030년쯤 되면 북극의 여름 해빙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펭귄 이제 박사로서 네. 글쎄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혹시 전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그 온난화, 뭐 기후 변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너무 먼 이야기, 진짜 영화에나 나올 법한, 뭐 인터스텔라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북극과 남극에 사는 동물들에게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현재 굉장히 자기들에게 위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은 머지않아 인간에게 닥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남극이랑 북극에 사는 동물로부터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에게 주는 경고구나 하는 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의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일회용품 사용부터 시작해서 네. 뭐 대중교통 이런 거부터라도 아주 작은 거 뭐 이런 게 뭘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라도 시작을 해보시길 권하고요. 저도 날마다 그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바람은 동물원에 가서 네. 펭귄을 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왜냐면 펭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깊이 멀리 잠수하는 해양 동물이거든요. 네. 그런 동물을 동물원에 가둬놓고 아주 좁은 수조예요. 뭐 1m, 2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좁은 수조에 가둬놓고 이제 관람객들에게 전시하는 공간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곳에서는 펭귄들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뭐 건강 상태도 굉장히 악화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정말 펭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동물원에 있는 펭귄 보는 거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대신에 제가 올리는 진짜 야생의 펭귄 영상을 보고 좀 이걸로 만족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그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네. 저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될 네.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7월에는 북극에 가고 또 12월, 11월 이때는 남극에 갈 계획이 이미 짜여져 있어요. 네. 그래서 여름에는 그린란드에서 연구 계획 짜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겨울에는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펭귄의 어떤 수면 행동, 얘네들이 어떻게 잠을 자는지 이런 걸 연구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이런 연구가 제가 이제까지 이제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뭐 10년 그리고 뭐 50년 이렇게 장기 데이터가 된다면 정말 펭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남극에 있는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를 장기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긴 이렇게 안목을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펭귄 박사님을 통해서 오늘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 또 그 심각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펭귄의 매력에 좀 푹
빠지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